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작은 전쟁이 벌어진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이 그냥 건강 상식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55세가 넘어가면 이 말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유난히 무겁다거나 예전엔 하루면 금방 나았던 피로가 이제는 이틀, 3일씩 가는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이 모든 게 바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회복력과 손상세포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70대인데도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50대부터 병원을 달고 살까요? 왜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산을 타고 운동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찰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몸속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전쟁에서 우리 편이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의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간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몸에 직접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55세 이후부터는 몸의 시스템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풀렸고 밤을 좀 새도 며칠이면 원래 리듬을 찾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루만 늦게 자도 다음 날부터 몸이 무겁고 작은 상처 하나가 며칠씩 아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엔 감기 걸려도 일주일이면 나았는데 이제는 한 달씩 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에는 청소부 세포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자가포식 작용, 오토파지라고 부릅니다. 이 청소부 세포들은 매일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낡은 세포, 손상된 세포, 필요 없는 찌꺼기들을 치워줍니다. 마치 밤마다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처럼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불면, 운동 부족, 혈당 변화 등이 쌓이면 이 청소부 세포들의 활동이 점점 느려집니다. 상상해보세요. 환경미화원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지쳐서 쓰레기를 제대로 못 치운다면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나고 해충이 생기고 결국 전염병이 돌 수도 있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정리되지 못한 세포들이 조금씩 남기 시작합니다. 이 손상된 세포들이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문제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이 청소부 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 아직 영상이 중반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공통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 병이 아니라 자잘한 병이 너무 자주 와서 힘들다. 감기가 오면 한 달씩 가요. 병원에서 검사도 다 해봤는데 이상 없대요. 그런데 몸은 회복을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해요. 이게 바로 회복력 소모의 과정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어떤 특별한 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정상인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요? 주변에 당뇨 있는 친구는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데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병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생기지 않게 막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스스로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고 있을까요? 첫째, 몸이 쉴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고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둘째,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과한 설탕. 셋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합니다. 걱정이 많고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혼자 사깁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앞으로의 챕터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법까지 꼭 가져가세요. 자, 이제 회복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몸의 연료, 즉 식습관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단 걸 줄여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간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다릅니다. 단 것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단맛을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흰 설탕이 가득 든 케이크 한 조각과 사과 한 개, 둘 다 단맛이 납니다. 하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케이크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이 혈당을 급하게 낮추면서 우리는 30분 후에 다시 배가 고파지고 피곤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청소부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혈당을 조절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당히 분비되고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면 청소부 세포들이 일할 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정제된 설탕과 가공 단당류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급격히 변하면서 청소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자연식품에서 오는 천천히 올라가는 당은 몸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세포를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몸속 손상 세포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할 힘을 남겨둡니다. 이 부분이 55세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연식품을 챙기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그 많은 음식 중에서 55세 이후에 특히 중요한 식품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식품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항산화 효과가 높습니다. 첫 번째 식품군은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블루베리, 토마토. 이런 식품들은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좋고, 토마토는 혈관 건강에 좋고, 브로콜리는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용한 염증을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오메가3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3회만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이, 마그네슘,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네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은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식재료 하나가 몸속 회복력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위장 부담이 적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연식 기반의 식습관은 병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사실 단순합니다. 과한 운동도 필요 없고 특별한 보약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몸을 지치게 하지 않는 습관의 반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첫째,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 식사 후든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걷되 매일 걷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운동입니다. 둘째, 매일 한 가지 자연식품을 꾸준히 먹으세요. 오늘 말씀드린 식품 중에서 하나를 정하세요. 블루베리든 견과류든 등푸른 생선이든.
그리고 매일 챙겨 드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셋째, 밤 9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특히 단 간식, 라면, 치킨 같은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피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쉬고 청소부 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과 10년 후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특별한 유전자도 비싼 약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편안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몸을 회복시키는 좋은 정보들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